오늘은 8월 20, 아니지, 8월 2일이죠, 그냥. 네, 8월 2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신 분들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유튜브 방송만 진행되는 거니까, 월요일은 항상 아시죠? 유튜브만 진행되는 거. 네. 형주님, 화수분처럼님, 예쁜 하늘님, 송혜님, 현우의 꿈님, 어서 오시고요. 신지영님, 반갑습니다. 부자스통님, 조이님, 벨라님, 유연한 리치님, 풍림부자님, 오키님, 박정숙님, 류준영님,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이리치님, 행복한 뜨은기님, 스티븐 킴님,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그 노래가 언제적 나온 노래냐? 그게 되게 옛날 노래 같은데? 그죠? 89년인가? 90년인가요? 그 이상호 노래죠, 이상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네. 그때 난 뭐였지? 안 태어났나?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빨강왕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최리치님, 뭉치엄마님, 그라가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찐마이님, 박현수님, 휴가 반납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휴가가 뭘 필요합니까, 그죠? 네, 휴가 다 반납해. 네, 지금 뭐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말이야. 네. 그리고 양보레 사탕님, 별빛님, 네, 중부님, 솔개님, 아리님, 니르바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양불의 사탕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즐겨찾기님, 어서 오시고요. 허니티님, 예스님님, 어서 오세요. 안 태어났어요. 오기스티느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름날 담비와 같아요. 네, 딱 그렇죠. 네, 우리 스티븐 킴도 27이에요. 네, 그렇지. 뭐 아직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뭘 알겠어 우리가, 그죠? 우리들은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유, 까불고 있다, 그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주님 어서오세요. 오늘 조금 시원해졌죠? 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네, 비가 왔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열돔을 조금 해소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은 틀어야 돼. 그죠? 자, 덩크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상승했어요. 네, 장중에만 하더라도, 제가 장중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마이너스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라 같았죠.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당시에 가장 이제 걱정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외국인들은 매도를 확장하는데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하다 멈춰버렸어요, 아침에. 네, 멈춰버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금융투자가 계속 그 앞서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일단 매수를 더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거야.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딱, 네, 멈췄죠? 멈추면서 금융투자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400억 순매도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7,7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두 배가 넘는 게 아니라 뭐 몇 배죠? 1,400이 7,700이 되려면 몇 배예요? 두 배면 2,800. 네 배면, 네, 하여튼 많이 됐죠? 네, 많아요. 네, 4배 이상인 것 같아. 하여튼 참 진짜. 아무튼 뭐 많습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님 어서 오세요. 그 금융투자가 원래는 외국인이 팔아먹은 거에 2배 정도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네, 5배나 돼요. 그 정도 됐나 본데요. 네, 2배 정도만 더 사도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2천억을 팔았다. 그럼 금융투자가 4천억을 사줘. 기관이요. 금융투자 말고 기관이 4천억을 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카바링이 됩니다. 그리고 2천억 팔았는데 내가 기관이 한 2,100억 샀다. 요래도 사실은 괜찮아요. 요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대형주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주가는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써니쌤님, 서남수님, 부기부기 스마일님 어서오세요. 역도 하고 있어요? 네, 역도는 나중에 뉴스를 봐요. 네, 지금 역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증시를 들어 올리느냐, 역도 뭐 이렇게, 예?
역기 들어 올리는 것보다 증시 들어 오는 게 지금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도는 나중에 뉴스로 보는 걸로.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요, 3223. 그래서 0.6%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마지막에 좋아졌어요. 마지막에 좋아졌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항상 수급을 봐야 돼요. 항상. 그냥 자나깨나 수급, 오늘도 수급, 내일도 수급, 모레도 수급, 계속 수급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이 올라가려면 이놈의 외국 놈들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백조부장님 어서 오세요. 이 외국 놈들이 올라가 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제임스 토마스, 뭐 제인 수잔, 뭐 자넷, 그 다음에 뭐 누구요? 로버트, 뭐 마이클, 뭐 이런 애들 다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다 들어와 줘야 돼요.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매도예요. 얘네들이 매도하는 걸 잘 봐봐요. 매도하는 부분들은 뭐냐 이거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 뭐예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지수, 중형주도 팔고 있어요. 소형주도 팔고 있어요. 다 파는 거야. 금융업도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팔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좀 나았지.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팔아먹는 것을 기관들이 방어를 쳐주면서 괜찮았어요. 전기전자에서 왜 개인들이 좀 오늘 많이 팔았다는 것도 약간 특이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매도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겠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다 갖다 팔았고요. 기관만 사들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근데 기관이 사주면은 바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닥은 바닥인데 금융투자의 매수는 단기 바닥이에요. 단기 바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찐빵님 어서 오세요. 원래는 연기금들이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연기금 애들은 지금 순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어버렸죠. 이놈들은 완전 씨발라 먹을 놈들이라서 처리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데 있더만 거기다 넣어갖고 갈아버려서 갈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날려버렸으면 좋겠네. 얘네들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파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파는 거야? 왜 뭔데 도대체? 연기금 전화 한번 해봐요. 뾱뾱뾱뾱뾱 지금 거신 전환. 아이씨. 네, 그렇게 되는 건가? 연기금은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안 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연기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 애들이 안 들어와서, 시장이 안 올라가서 라고 보시면 돼요. 안 올라와서. 연기금 애들은 장투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임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면 그 연기금도 같이 파는 거예요. 비슷하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융투자는 애들이 좀 달라요. 약삭 빠르죠. 아주 그냥 야가 터져가지고요. 단기적 포인트를 계속 잡습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오늘이었죠, 오늘. 여기 7월 22일, 네, 21일, 22 여기네요. 목요일날, 요날부터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연기금 매수를 통해서 단기 수익, 그 다음에 매도 들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수가 들어가면서 또 수익을 내려고 움직임이 있었단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는데 처음엔 좋았어. 근데 아직은 차익 실현하기가 좀 애매했지. 그래서 버텼단 말이에요. 계속 사들였어요. 근데 주가가 쭉쭉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시급한 거지. 네. 얼마 샀다고요? 무려 2조였어요? 2조? 2조였어요? 3조였어요? 2조 정도 샀죠. 2조를 샀는데 물려버린겨. 2조를 샀는데 빤스까지 벗어갖고 팔았는데 물려버린 거예요. 빤스 벗으면은 물리면 어디를 물리는 거냐? 빤스를 벗고 팔았는데 되게 아프겠네. 생각하면 끔찍한데? 네. 그렇게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린 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리면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에서 다시 빤스를 주워입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돈의 힘으로 밀어보자. 밀어붙이자 이 얘기죠. 팍 밀어붙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지금 주춤. 어쭈? 이 새끼들 봐라. 뭐지? 야, 좀 더 팔아봐. 그런데 이것 봐라. 더 팔아? 내가 더 사줄게. 그럼 더 사는 거죠. 내 빤스 내놔가 되는 거죠. 내 빤스 내놔. 네.
상상들 하지 마요. 그냥 물린다고 그냥 물렸다고요. 물린 거잖아요. 손해 보고 있다고요. 손해 보고 있다고. 상상들 하고 있어요.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손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손해 보고 있다. 그죠? 네, 바르고 고운 말.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 있잖아요. 좋아하면서 또 그리고 좋아하지 마요 그런 거. 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런 거 좋아하면 뼈 삭는다고. 네, 네, 저는 항상 건전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밀어붙여. 야, 더 내려가면 안 돼. 더 내려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요. 더 내려가면 큰일 난다. 왜냐면 얘네들은 로스캇이라는 게 존재해요. 로스캇. 로스캇. 보통 이제 손절 매도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 물려서 그런 거야. 네, 너무 덜렁거리다. 내가 알아봤어 그거. 이 로스캇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로스캇이 뭐냐면 적당 수준이 왔을 때 손절 매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로스캇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이렇게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다고 그러죠. 네, 뭐가 없어요? 손절 매도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스캇을 방어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뭐겠어요?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수익을 봐줘야 되거든요. 수익을 만들어줘야 돼. 사실 계속 팔고 있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관계가 없어요. 아시죠?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가 없어. 어차피 나는 팔았던 입장이고 올라가면 다시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사가지고 물려 내려온 사람들은 내려가는 건 관계가 있지. 일단 내 밥줄이 달랑달랑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밥그릇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해진 애들은 누구냐? 금융투자. 금융투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 매수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융투자는 일단 단기예요. 단기고 목적성이 너무 그냥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목적성이 일단 치고 올라갔을 때 나는 차익 실현해주겠다. 또는 약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와서 급한 불은 껐어요. 지들이 물려있으니까 지들이 저런 급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계속 들어오지 않고 뻗인다. 야, 알아서 니들 맘대로 해. 난 여기서 그냥 계속 팔래. 그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희석이 되겠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점이 다 다르게 될 테고요. 희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도 있겠죠. 이제 분위기는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온다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2조 원을 매수한 상태에서 오늘 7,700억, 거의 8,000억을 샀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산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매수를 한 번 더 치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짠 치고 올라옵니다. 평균 단가가 훅 내려가겠죠. 여기 이렇게 잡으면 평단가가 3,230에서 3,240 정도 딱 걸리겠죠. 그럼 얘네들이 내일까지는 주가를 올리더라도 그 다음날은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금융투자 애들도 얘네들이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수익이 조금 더 나면은 오히려 땡큐 되겠는데 오히려 지금 3억이나 밀어놨는데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 2억대 손실 난 거 마이너스 100억이었겠지만 3억대 수익 나면 어떻게 돼요? 150억이 되겠죠, 수익률이. 네.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되겠는데 여기 이 시점, 그러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 주기 시작한다라거나 매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금융투자애들이 당장 팔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 잡아서 올려놓은 것은 일단 내일 아침에 뜨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애들이 일단은 아침에 좀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왜냐면 본전에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같이 따라 들어와. 그럼 어쭈 이거 봐라?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 생각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초보자분들은요, 주식을 위에서 사갖고 물렸어. 계속 손실 나다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본전 내면 무슨 생각해요? 아따, 본전 왔는가? 그러면서 홀랑 팔아버리죠. 그럼 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아니요. 아따, 호구 왔는가? 호구 왔는가가 아니야. 호구 갔는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본전 왔다가 좋아하면서 팔아먹는 개인 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놈의 주식이 왜 계속 손실만 나다가 이제 본전이 왔을까? 본전이 도대체 왜 왔을까? 너는 여기까지 왜 올라온 거니?
내가 그동안 너 손실 뭐 10% 20%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제서 본전이 온 거니?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쟤네들은 왜 본전이 온 걸까? 걔가 본전이 도대체 왜 온 걸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애들이 그럴 거야.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임금 더 올라가려고 왔지. 거기까지 뭐 달라고 힘들게 갔거냐. 죽이려면 그냥 죽여버리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물려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있잖아. 두 손 꼭 붙잡고서 그냥 제발 본전만 주시면 다시는 주식하지 않고 주식시장에는 발도 들여다보지 않고 뭐 핸드폰에서 앱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주식 같은 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전만 주세요. 그런 기도 요즘에도 하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요. 지수가 시장이 종목이 본전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나 더 갑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관 애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본전권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수익권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그냥 나의 힘만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팔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힘들이 들어와. 다른 매수가 들어와요. 받아주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봐라. 더 가겠는데? 조금이라도 먹고 팔자.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올라갔다가 금융투자애들이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밀리겠지만 만약에 내일 상승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되어준다라면 외국인이 매수해준다라면 금융투자가 안 팔아준다라면 주가는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좋아요. 고용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뭐 여러가지 지표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 붕괴될 만한 이유는 없고 지표도 좋게 나오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힘들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 하지만 뭐 그것과 관계없이 뭐 시장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당연히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자, 하지만 아직 조정에 대한 늪은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키는 누가 주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아니에요. 지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건 금융투자지만 이 조정,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키는 누가 주고 있냐면 외국인이 쥐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수급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장이 올라가서 무조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장 올랐어요. 소고기 왕창 사왔어요. 네, 그럼 먹다 체하는 수가 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매수로 바뀌어줘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시는데, 자, 지수가요, 작년 1월 1일부터, 좋아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살짝 드릴게요. 작년 1월 1일부터, 네, 1월 달부터는 왜 개인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무역 분쟁이 끝났잖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살났던 부분이었고 동학개미 운동 나타나면서 또 좋아지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자 지금 어디서 조회를 잘 하셨네요. 110조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신용이 24조.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많게 한꺼번에 와장창 쏟아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 자 보세요. 매수를 어디서부터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 안 팔고 계속 들어가다가 이번에 무역 분쟁 터지면서 코로나까지 물렸죠. 그게 다시 본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살짝 올라간 구간들이 있어요. 연말 시점에서 대형주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근데 그 대형주의 바통을 누가 받았냐? 개인들이 받은 거죠. 뭘로 받았어요? 빚으로 받았지. 빚으로. 네, 빚져서. 꼭 보면은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거나 종목이 계속 올라가거나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뭐가 늘어나면 신용, 빚이 늘어나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뭐 그 정도는 사실 애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인 같은 데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네, 부동산 난리가 아닐 겁니다.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식시장은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생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대출과 왜 신용과 왜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왜 그렇게 자꾸 매수가 들어오는가? 이게 다 한탕주의거든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 국민적으로다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증시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를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원금은 1,000만원이지만 빚을 내가지고 4,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 투자하겠다. 그럼 돈 더 벌 수 있잖아.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신용이 뭐 11%, 12%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은 이 신용 잔고가 뭐 3% 미만 이렇게 돼야지 안정감이 있다. 7%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험하다고 해서 주가가 조정받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인기 있는 주식이다 이거죠. 자, 퍼가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퍼주.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퍼 어떻게 돼요? 요즘에 좀 내려갔을까? 19네. 네. 19만 이거. 네. 삼성전자 퍼가 보통 20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퍼가 좀 내려간 건데 20이 보통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퍼에 대한 기본치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야 20이면 2배나 넘는데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를 우리가 고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도 20 넘었거든요. 고평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조정받는 국가면이지만 이걸 좀 길게 놓고 봐봐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계속 성장하는데 퍼가 계속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 이런 건 뭐라고 해요? 퍼는 계산식을 또 써드려야겠죠? 식은 또 제가 강해요. 퍼는 뭐예요? 2분의 V인가? V라고 하나? 퍼는 P지, P. 네. P가 주가거든요. 주가. 이익분의 주가라 이거야. 이익분의 주가. 즉,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높아지지 않아.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익이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퍼는 그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게 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증가했어. 뭐 대출이 증가했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분수까지는 좀 어려웠나요? 네. 분수까지는 네. 좀 힘들구나. 아시겠어요? 이거 시장은 계속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빚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돈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나요? 시장이 좋아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주가가 많이 뛰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쏠림 현상이 요럴 때 많이 들어와요. 올라가는 걸 보고 자, 삼성전자 좋아요. 그런데 딱 주가 보니까 바닥을 기고 있어. 이렇게 막 바닥을 기고 있어. 안 사, 잘.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옆에서 돈 벌었어. 야, 삼성전자 아직도 안 샀어? 삼성전자 사면 돈 벌어. 딱 조금 이제 한 몇십만원, 몇백만원 집어넣었는데 한 5% 올라왔어. 그럼 열받기 시작해요. 아씨, 내가 왜 그밖에 안 샀지? 많이 사야 되겠다. 와장창 집어넣으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피날레가 나오죠. 빵 치고 올라가면 우와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훅 떨어지죠. 여기서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까? 절대 못 팝니다. 네,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코인 하는 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닥에 샀어. 수익이 이만큼 났어. 내가 1,000만원 넣었는데 5억을 벌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5억을 벌고 나서 이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내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빌딩도 세우고 그랬으면 내가 승리자야.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네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나의 본전은 어떻게 돼요? 1,000만원이 아니고 5억이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꼬여요. 뭐가 꼬이냐? 나의 투자 인생, 내 인생 자체가 꼬이게 돼요. 떨어졌어. 이게 한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2억 9천을 벌고 있잖아. 그럼 이쯤에서 만족하고 나가면 되거든? 근데 못 나가. 왜 못 나가요? 5억에서 나는 2억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가만 보고 있다가 반등 나갈 것 같은 시점에서 뭘 하냐면 물타기를 합니다. 그럼 내 본전이 늘어나죠. 물타기를 하는데 3억에다가 1,000만원 집어넣는다고 티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와장창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와장창 대출을 받아야 한 2억 받죠. 2억 물타기를 해. 네. 그러면 총 여기 들어간 자산이 어떻게 돼요? 빚까지 해가지고 5억 1천이 들어갔어. 주가가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살나요. 작살납니다. 작살나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어마어마하게 1,000만원이 5억이 됐던 게 결국에는 내가 빚내서 물타기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뭐 10% 20%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2억 원에 마이너스 10%면 2천만 원이 까이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으로 5억을 벌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원금 다 깡통 나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네. 이 원상복귀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갈 때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 원상복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냥 빚잔치들 막 생기는 거. 무섭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멈춰주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신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빚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왜? 내가 물렸거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수익이 났어. 그럼 이게 지금 수익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만큼 수익 나가지고 내가 한 플러스 한 20% 정도 먹었어. 근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까먹었다 생각해. 내 본전이 여기인데 아씨 지금 손실 났네? 나는 아직도 벌고 있는데 손실 났네 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타기 또 해요. 그럼 어느새 보게 되면요. 내 비중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해 됐을 때 결국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돼요. 점점점 평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빚을 진 상태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 날아가는 거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빚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어주면은 여기서 와장창 쏟아져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뭐죠? 투매. 빵 떨어지면 다음날 전화 오죠. 띠리릭. 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내가 돈 있으면 돈 빌렸겠냐? 그러면서 이제 막 땡깡 부리다가 반대 매매 홀랑 들어가죠. 그러면은 쿵쿵 다음날 한 번 더 빡 빠지고 나서 반등. 그럼 내가 다 팔리고 나면 반등.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대형주에 집중이 된 거고 대형주 지금 많이 빠져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봤자 뭐 한 20%밖에 안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20%. 물타기 계속했다면 평단가 계속 내려갔겠죠. 그래서 뭐 많이 빠졌으면 한 마이너스 10%. 금액은 많아졌지만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외국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사줄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줄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이? 아따 신난다 그러고 파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파는 시점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계속하면 개인들이 이제 질렸어. 삼성전자 이제 질렸어. 더 이상 못하겠어. 안 돼. 안 할래. 이 생각이 들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삼성전자 내 사랑 언젠간 가겠지. 근데 언젠간 가는데 언젠간 가는 거에 대한 희망을 지금 앞당겨서 잡지 마세요.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조정인데 요거를 앞당겨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갈 것 같은 희망적인 부분 때문에 물타기를 해대고 그냥 막 사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결국엔 돈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몇십 조씩 투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케이 떨어져. 그럼 내가 아예 네 회사 인수할 때까지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제가 항상 꼭대기에서 물타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 인수하실 거예요? 인수하시려면 계속 사셔도 돼요. 뭐 적당히 사다가 적대적 M&A 선고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수해버려 그러면 손해볼 거 없겠지. 근데 인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주식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 회사 인수할래. 이 회사 인수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물려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이 흐름을 타고 가는 투자자. 그러니까 인수할 생각이 없다면 매수를 계속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가 조금 올라갔다고 흥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방송 제목이 하이닉스 매수 시점이 만나죠. 오늘 3% 올라오니까 완전 또 흥분하시던데.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워낙 많이 떨어졌고 시장에서 계속 푹적푹적 하다 보니까 다 나쁘다, 뭐 거지 같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감도 커졌을 테고 주가가 반등할 시기가 곧 나온다. 근데 매수를 잡으려면요. 최소한 포지셔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올랐냐 오늘? 왜 올랐어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왜 올랐어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바닥이라서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올란 거죠? 금융투자가 샀잖아요. 금융투자가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억지로 잡아놓은 거예요. 외국인이 10개 팔았으면 금융투자가 12개, 13개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받쳐준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같이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뛴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등, 2등을 사면서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받겠지. 이해되세요? 지수가 올라가야지 지들도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시장이 많이도 안 올랐어요. 0.6%밖에 안 올랐어요. 어제 내린 거는 주말에 내린 건 1.2% 내렸는데요. 오늘 올라온 건 0.6% 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좌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금요일날 빠진 것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시장이 그런 거야. 1.2% 빠졌을 때 내가 마이너스 1% 까였어. 근데 0.6% 올라가니까 플러스 1% 됐어. 개이득이지. 네. 거의 회복되지 않았어요? 주말에 빠진 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오늘 제 계좌는 그런 것 같은데? 빠진 것 이상으로 올라왔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드는데, 동조하지 않는가 본데, 이거 뭐지? 나만 좋은 거야? 나만 좋았어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보는 관점은 그랬어요. 그때보다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더 좋아졌거나. 근데 지수상으로 본다라면 1.2% 빠지고 0.6%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릴 때 조금 까이고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회복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정상이야. 왜 그러냐면 이만큼만 조금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어때요? 체감지수는 별로일 수도 있겠죠. 종목을 뭘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계좌가 많이 올라갔어요. 보여지는 부분들은. 근데 잘 보세요. 저렇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어쨌든 뭐 계좌가 올라갔든 안 빠졌든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 네. 사랑한다 말 해주세요. 뭐 그 금잔디 노래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다 하니 너무 행복하여서 뭐 구름 타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잖아. 지수가 올라가니까 기분이가 좋아져요. 기분이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돈 갖고 와. 사야 되겠어.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주말만 하더라도 그냥 막 그냥 막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또 막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열받네 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딱 0.6% 진짜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반밖에 안 올랐어요. 0.6%밖에 안 올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투자 심리예요. 투심이라고 그러죠. 투심.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거죠. 금잔디 제가 최애 하잖아요. 최애. 금잔디 네, 귀여워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제 좋아하고 있죠. 네. 금잔디 스타일 아주 좋아. 왜 그래요, 지금? 저한테 그러잖아요. 오라버니? 그러면, 네. 이거 왜 이래, 이거? 금잔디가 사랑한대잖아요. 네. 사랑한다 말해달래. 못 들었어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우. 행복하대잖아요.
그래도 27이요. 네. 나이는 27이고. 아무튼, 네. 기분이 좋아진다. 네. 기분이 좋아진다. 시장이 상승을 조금만 해줘도 기분이 좋아진다.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요. 내일도 올라가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회복이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오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수급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야, 거기서 속지 마. 아직은 조심해야 돼. 이런 느낌들이 계속 갖고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올라가는 거야. 하이닉스 이제 반등 나오는구나. 왜? 4%나 올라갔잖아요, 오늘. 마감은 3%지만 오늘 장중에 4%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총 2위짜리가 4% 올라간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보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빼놓고 플러스 4% 올라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추세가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친구랑 가서 노세요. 잘하셨어요. 네. 놀다 오세요. 그러면 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이 매수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why? 뭐 때문에요?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내일도 올라갈 건데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뭐죠? 기자를 왜 썼을까? 기술적 반등. 응?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은 누구 거? 단타 거. 여러분 단타 하세요? 단타 안 하시잖아. 단타 안 하시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4% 올라가고 다음날 뭐 3% 더 올라가서 야 7%나 수익 났어. 여기 만족 안 하잖아요. 우리 7%에 만족해요? 안 하잖아. 7%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거 이거 버티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왜? 70% 이상 100% 이상 수익 내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되죠. 뭐 5% 10% 내면은 바로 팔아먹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매매는 안 하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단타를 칠 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기술적 반등 이용해가지고 짧게 먹고 빠지고 짧게 먹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금융투자 매매만 잘 보시면 돼요. 쟤네들이 잘 팔고 있다가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럼 걔네들이 잡아갖고 올려주면 그거 팔아먹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도 나쁜 매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 따라하기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리면은 또 된통 물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 한 1, 2주 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익 낸 거 하루 만에 또 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단타지 뭐.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이닉스를 만약에 기준을 본다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도 매수 안 했어요. 돈 들고 기다리는 거지. 네, 왜? 저항을 지금 다 등에 업고 있잖아요. 저항을 등에 업고 있잖아. 여기가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가게 되면 괜찮겠다. 그 10분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여기 12만 5천원 정도.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돌파가 안 됐어. 돌파가 안 되면 꽝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만약에 지수가 여기 하이닉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아마 매수가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거 나오지 않고 흘러내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자, 주식의 매수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위에 저항이 있고 아래 지지가 있어요. 저항, 지지. 이거 잘 봐봐요. 저항과 지지란 말이에요. 저항과 지지. 그러면 지지는 뭐지? 제 유튜브 강의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항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에 부딪힐까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저항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 임마! 그러면서 머리를 쾅 때릴 거 아니에요. 꽝! 이렇게 망치로다가 망치 그림이 왜 이러지? 망치로 이렇게 꽝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야! 그리고 내려가겠죠. 이게 저항의 역할이에요. 네. 이게 저항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요 저항이라는 부분을 주가가 만약에 뚫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우! 이때는 보통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네. 잘 적어두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저항을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 와우 일단은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죠? 여기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 저항을 깔아가지고 지지선으로 만든 이후에 넘어가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눌림목이라고 하죠. 네.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일시적으로 갑자기 미칠 수도 있어요. 얘가 갑자기 뭐 이상한 약을 먹고서 그냥 막 흥분해 버린 거야.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부작용.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친 듯이 튀었어.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왔어. 빵 튀었어. 오버슈팅. 다시 들어가면 꽝이에요.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언제 해줘야 돼요? 요거 넘겨서 최소한 요거 61선 정도 넘겨서 다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지. 한국전력을 최근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자 지금 그런 모양새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저항 여기서는 안 돼. 기다려. 넘어갔죠? 매수가 들어가. 지지 돌파 지지 계속되는 거. 이해되세요? 밑에서부터 치고 넘어갔다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치고 올라가는 건 약간의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 라인대를 지지선을 내가 잡아줘야지만이 거기서 자신있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매수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와서 그러면 사는 거야. 그자 이제 그 가격이 아니야?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가격이 또 오잖아. 그죠? 이게 쉬운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에요. 아씨 나 놔두고 가는 거 아니야? 아마 하이닉스 오늘 3% 올라가고 못 산 사람들 내일 올라가면 무지하게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보하거나 또 들어오게 되면 아씨 또 물렸네? 왜 위에서 따라가 가지고 물려? 그냥 다 올라가면 이제 넘어가는구나. 들어왔다가 나갈 때 사야 되겠다. 무조건 들어옵니다. 무조건이야. 이게 무조건이야. 왜냐면 단타 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 계속 올라가면 무조건 얻어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지지선이 확보가 되었다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확보했어요? 안전성을 확보했죠. 안정성. 안전한 곳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지가 일단은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싸움이 붙었어. 나 혼자 가가지고 동네 깡패하고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내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서 같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혼자 독고다이로 가가지고 야이씨 옥당으로 다 따라와 뜯겨. 그러고 막 네가 그렇게 땀을 잘해? 막 그래서 옥당으로 따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패거리끼리 가가지고 야이씨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독고다이를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가봤자 깨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내가 18대1로 한번 싸워본, 그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18대1은 딱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튀어야지. 도망가야 돼요. 18명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니? 안 되지.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뭐 격투기를 배웠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아니면 내가 뭐 주먹이 정말 뭐 타이슨급이다 그러면 몰라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8명에서 에워싸가지고 하면은 못 이길 텐데. 네. 그럴 때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벽을 등지고 싸워라. 벽을 등지고 싸워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만 상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보충이 되는데 이거 나는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히라소니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일반인들은 안 돼요. 옥당으로 따라와.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옥당으로 가있도 그래놓고 난 도망가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혼자서 막 뛰어 따라가면서 막 매수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차피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다 와요.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런 거지. 네. 아시죠? 잘 도망치는 거. 그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요. 뛰는 것만 잘하면 절대 당할 일 없어. 그러니까 하이닉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단타 치실 거면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내일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올라간 다음에 사면 늦겠지. 살려면 오늘 샀어야 돼요. 네. 오늘 괜찮은데 그럼 바로 산 다음에 내일 팔아먹는 거 또는 모레 팔아먹는 거 이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일 사는 건 늦을 수도 있겠죠. 단타는 일단 그렇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예수금 아직 그대로 들고 있으라는 이 얘기요. 저도 하이닉스 조만간 살 생각에 있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왔죠. 타이밍이 와야지 삽니다. 이런 조정은요, 밑으로 다 기어가지고 반등이 나가야 돼요. 네. 저항선이 안 부딪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지지선 확인할 때까지 매수하면 안 돼요. 막 뚫고 올라갔어. 막 뚫고 올라가. 막 뚫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씨, 성주 사지 말랬는데, 에이, 나 사야 되겠다. 그럼 사면 그건 물리는 거야. 이런 생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확인하고. 네? 아시겠어요? 뽀뽀해도 돼? 그러고 뽀뽀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귀싸대기 맞는 거지. 네. 뭐 남자는 박력이야. 뭘 물어봐. 푹! 그럼 바로 귀싸대기 빠박빡빡. 그러면서 네, 에용 해갖고 네. 은팔찌 차고 어디론가 가겠죠? 끌려가겠지? 저기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 안 돼. 이 동의를 좀 구하고 하란 말이에요. 이 연애 기술을 좀 잘 배우셨으면 네,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든 다 확인하고 가세요.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을 때. 아시죠? 안전하다 싶을 때. 5일선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예요. 네. 단기 매매. 5일선은 항상 단기적입니다. 왜냐하면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종합해 놓은 거라서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 중장기로 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짧게 치고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5일선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좀 길게 봐야 되겠다. 난 조금 더 멀리 봐야 되겠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걸 지금은 근데 안 보면 안 돼요. 이현종님. 왜냐면 다시 사야 되잖아. 지금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먹어가지고요. 지금 파이닉스가 없어. 파이닉스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종목은 아니야. 어쨌든 또 갈 것 같아요. 또 갈 것 같으면 어디선가 다시 사야 되겠는데 어디서 살까 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봐도 돼. 왜냐면 제가 여기서 시불이 될 거거든요. 예, 나 하이닉스 샀어요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럴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돈 좀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준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사시면 되죠. 아시겠죠? 이거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뭐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세요. 막 질러. 그냥 막 지르면 돼. 그러면은 알아서 될 거예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단타로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문제겠죠? 다 성공하면 다 단타 치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단타를 리딩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타 리딩을 받지 마세요. 리딩 자체가 안 되는 게 단타입니다. 단타가 리딩이 되면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단타를 치는데 지금 막 2% 3%만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데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못 따라간다고 나는. 근데 이 사세요가 들어갈 때 나는 매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간 거 쭉 올려놨지. 그럼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가고 먼저 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깨져요. 그러니까 10%만 수익 내고 90%는 손실 보는 게 단타 리딩이야. 수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수익 안 본다는 건 아니야. 근데 90%는 못 따라요.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거 사라고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앱 키고 그 공인인증서 눌렀는데 한번 틀려야 되죠. H 그러면서 다른 거 해놓고 나서 이제 종목을 그거요 이렇게 검색해서 딱 눌러서 딱 하려고 보니까 이미 매도할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타로서 뭐 리딩 이거 보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팔았쭈 해가지고 하는 이런 단타 리딩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단타에서 건질 것은 뭐냐? 내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단타 기술에다가 그 사람들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나의 단타 기술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단타를 치세요. 내가 하는 건 괜찮을 거야. 내가 보고서 내 판단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기술이 좋으면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리딩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되고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돈 다 날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저는 단타를 예전에 칠 때는 이랬어요. 그 차트를 딱 몇 개 켜놔요. 이 모니터가 그때는 6개였어요 8개였어. 이렇게 해놓고 차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눈가를 이렇게 막 이경기처럼 굴려야 돼요. 계속 쳐다봐.
그러면 이게 다 분봉이거든요. 분봉 다다다다 떠 있고 그날 유력한 종목들을 살펴봐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타이밍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말 시키면 죽는 거야. 씨 막 땅에 놓고 막 매수 막 야, 그런 건 못하는 겁니다. 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꼭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의 상황을 왜 물어보는겨?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묻지 마. 네. 안 가르쳐 줘. 내가 팔았다는 얘기 아니면 다 홀딩인 거고, 네. 어지간하면 다 홀딩인 거고, 특별한 거 없으면 다 홀딩인 거고, 다 그런 겁니다. 뭐, 그냥, 뭐, 그 중식 어떻게 했어요? 내가 팔았다 얘기 안 했으면 다 들고 있는 거야. 남의 학은 팔았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팔았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남의 학은 이제 안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안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 네. 그죠? 내가 판 거는 다 떠들어요. 아, 나 이거 팔았어요. 뭐, 안 떠들고 있다 그러면, 이놈이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럼,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가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뭐, 그다지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시고, 요거는 매도를 좀 잘하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고, 종목들 보시면, 뭐, 그렇게 속썩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짜잔하고 올라왔잖아. 화천기계. 이게 정치적 테마가 있는 것들은요, 일단은 잡아놓고 가는 거야. 그죠? 잡아놓고 가는 거고, 얘가, 뭐, 어떻게 올라가든 가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거예요. 뭐, 난 난리를 치겠지. 네, 근데 내가 일단은, 뭐, 밑에서 꿀릴 데가 없다, 더 꿀릴 거 없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세요. 정치 테마는 언제까지요? 12월까지. 뭐, 이재명이 됐든, 뭐,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그게 답이야. 네. 왜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내년 3월이 돼야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저는 중단기는 없어요. 네. 중단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장기적으로 일단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종목을 살 때. 난 짧게 먹고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는 폭망할 겁니다. 망할 거야. 네, 그러라고 해놨어요. 일단 장기적으로 나는 이만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에요. 먼저. 네, 큰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목표 주가를 정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봅시다. 한국전력은 뭐 월급 종목이니까 봐봐요. 이런 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정해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얼마, 2차적으로는 얼마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3차적으로는 얼마, 잘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6만 원까지 간다면 대박이겠죠. 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뭐 1차적으로 나오냐니 여기. 근데 여기서 안 팔 거야. 왜냐면 몇 프로 안 될 테니까. 그럼 두 번째 매물대가 많은 자리는 어디겠느냐? 요 정도. 35,000원. 한 50% 정도 나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때 더 가면 더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게 되면 이거 작은 파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들은. 왜냐면 난 목표주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어. 그냥 뭐 산지 한 2, 3일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파는 거야. 네. 왜? 단기적인 상승과 저항대가 만나게 되면 항상 주가는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쉽지만 팝시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자, 이거는 저항에 맞고 내려올 거니까 파실 분들은 파시고 장기로 가져갈 사람들은 그냥 홀딩합시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계좌를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단기에 흔들릴 때 팔아먹을 것인지 장기로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떨어질 때 더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잖아. 그러면 팔 필요가 없어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기간은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간은 뭐 이걸 꼭 장기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요. 보통은 1년도 우리가 장기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 역사가 짧기 때문에 1년도 지금 장기라고 보는 거지. 우리 증권사 시험 보러 가보세요. 60년 주기 오는 거 뭐 여기 콘트라티에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친 파동이 몇 년이요? 3년이요? 10년이요? 그거요. 단기로 되어 있는 거. 네, 죽을라가 10년이지.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뭘 자꾸 유도를 하세요? 우리 예스님. 네. 안 가르쳐 줄 건데. 네. 타이밍이 나면 모아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어차피 광고도 해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 사고. 또 사고.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비중을 채울 때까지. 나의 비중이 채울 때까지. 즉 삼성전자에게 할당된 비중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한 번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안 산다고 했죠. 올라갈 때마다 샀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사고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사고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사고요. 그래서 와장창 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즐기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서 다 팔아먹죠. 절반을 팔고 나머지 또 팔든 뭐 그냥 한꺼번에 다 팔든 팔아먹고 나머지 기업은 또 사는 거고요. 종목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가 모아가는 건지 뭔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달 이것만 계속 사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이 종목에 그냥 뼈를 묻을 거야. 난 무조건 이것만 계속 모아갑니다. 이건 없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은. 네. 포트를 구축할 때 이거는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얘는 몰빵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는 삼성전자도 나쁘면 팔아요. 그냥 이걸 죽을 때까지 뭐 평생 모아갑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아들 계좌에서 이게 100%가 넘게 나와서 공짜 종목이 됐기 때문에 100% 넘어가면 원금을 빼고 나머지 거 그냥 놔두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매달 모아간다? 이거는 없습니다. 네, 이럴 이유도 없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를 장기로 보실 분들은 계속 그냥 매달 꾸준히 사시라. 그럼 무조건 수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네. 그거는 스마트하지 않아요. 스마트한 투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 스마트한 투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좀 적당하게 팔아가지고 떨궈 주고요, 올라갔을 때, 올라가려고 할 때 다시 사는 거.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좀 큰 파동이 나올 때 있잖아요. 큰 거 나올 때. 이럴 때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살 때도 2016년에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잖아요. 네, 조금 일찍 팔았어 이것도. 그래서 목표 주가 빵 더 터져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잘 팔았지 뭐. 네, 근데 요때도 그랬죠. 요때였구나. 요때 2011년도에 이때는 7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인가 팔았어요. 100% 나왔어요. 100% 두 번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하죠. 근데 계속 사서 모아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하세요. 나는 그냥 뭐 포트 같은 거 구축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영원히 갈 종목 사야 되겠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전자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매달 모아가라.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100명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99명이요 그거 못한다? 언제 못하느냐? 빠질 때요.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 사야 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지만 절대 못합니다. 왜? 살 때마다 빠졌어. 이번 달에 샀는데 또 빠졌어. 다음 달에 샀는데 또 빠졌어. 좀 한두 달은 버티는데 그 다음에 계속 1년 넘게 빠지면 그거 못 버티더라고. 살 때마다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가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굳이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매달 내가 그냥 뭐 어차피 장기로 10년 갖고 갈 거면 매달 사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사면 되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으면 매달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시면 되는데, 그냥 어차피 가다 보면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네. 월급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종목을 월급 때마다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월급날마다 사는 주식이 월급 종목인 거고, 네, 월급 종목이 딱 나왔어. 한국전력이야. 그럼 다음 월급날 또 사야지? 다음날 월급날 또 사야지?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A, B, C를 이번 달에 샀어. 근데 다음 달이 됐는데 만약에 A라는 주식이 그동안 올라갔다 내려와서 타이밍이 나왔어. 그럼 A를 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아니야.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그쵸? 못 사는 거야. 이해되세요? B가 내려갔어. 못 사는 거죠. C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거 이게 되세요? 월급 종목이라고 매 월급 탈 때마다 그 종목만 사야 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ABC로 끝나버리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만 해보시면 이거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번 모아가는 주식. 난 그러면 뭐 그런 거 없어. 야, 10년 계속 모아갈 주식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삼성전자에서 그냥 매달 사. 월급날마다. 그러면 10년 후면은 돈 벌어 있을 거야. 아무도 못 지킨다고요. 네. 홍희연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이걸 아무도 못 지킨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는지 나도 모르겠어.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못 지키고 한두 명 지킬까 말까 합니다. 못 지켜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야. 내가 월급날 이거 해가지고 이거 계속 모아가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옛날에 샀던 거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호기롭게 딱 사죠. 근데 이놈이 못 가고 계속 막 한 6개월 기고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었어 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몰빵 치고 있는데. 또는 이제 좀 내려가 봐. 시장 빠지면서.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완전히 멘탈이 부서지지. 네. 이런 거는, 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짜라락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나는 단타냐 장타냐 그걸 먼저 좀 정해야지 되고 나는 투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거. 인생의 주체는 내가. 나의 결정으로 해야죠. 제가 사라면 사고 팔려면 팔 거예요? 난 성태사님 너무 믿어요. 하지만 네, 믿음은 점점 약해질걸?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다 써놨지만 주식 투자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 가끔씩 보면 이제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할 때가 있어요. 막 오늘 막 뭐 이게 올라갔는데 뭐 어떡하지? 와 저거 많이 올랐네요. 오늘 고영 같은 거 보면은 네 이게 막 좀 뛰었잖아. VI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럼 또 콩닥콩닥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그 냅두시면 돼요. 네. 냅두시면 돼. 어차피 저항돼 있고 또 걸려서 내려가거나 지가 이제 보면은 북적북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항을 뚫고 넘어갈 때 거래량을 갖고 올라가죠. 그럼 뭔 좋은 얘기가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지.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흥분은 언제 해야 돼? 흥분은 많이 올라가가지고 남들이 같이 흥분해 줄 때. 남들이 막 흥분하는 게 보여. 이씨 나 혼자 흥분하려고 그랬는데 쟤네들도 흥분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 내가 같이 팔고 떠나면 돼요. 왜냐면 남들이 다 주가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으면 돼요. 이 주식이 갖고 싶어요? 나눠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하는 주식 사서 좋고 나는 위에서 수익 내고 팔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양봉 하나만 보면 그냥 막 그냥 가슴이 그냥 그 방망이 쳐가지고 그냥 어떡하지 막 어떡해요 막 살까요 팔까요 막 더 살까요 막 네 그러지 마.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가야 될 놈들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 달일지 6개월일지 1년일지는 몰라. 그리고 지금 수익이 뭐 10%든 20%든 나와 있다. 그럼 더 걱정할 필요 없고 수익을 일단 깔고 가잖아요. 그럼 뭔 걱정이야? 걱정할 거 없고. 마이너스 10% 20%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종목이 지지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지금 손실이었다. 괜찮아요. 지지가 있잖아. 아무 문제 없죠. 이거 예전에 여기서 산 거예요. 고영.
여기서 샀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뭐라 그럴게요? 이게 몇 프로까지 밀렸어요? 마이너스 20% 됐어. 30% 됐어. 내가 사면 원래 그래. 네. 제가 원래 사면 물려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가입은 잘 생각하고 하세요. 그런 건 뭐 지가 알아서 뭐 유튜브에 붙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에서 광고는 다 유튜브에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은 성투사 요즘에 이렇게 광고 많이 붙여 막 그러는데 제가 붙이는 게 아니고 유튜버가 붙이는 거라서 네, 저한테 뭐라 하셔봤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렇게 떨어졌어. 주가가 떨어지지만 어차피 갈 놈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욕하셨어요?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내 수명이 늘어서 괜찮아요. 네. 와, 욕먹어서 오래 산다. 네. 여기 뭐, 리딩 광고가 붙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한테 내 도움되는 거 아니고, 유튜브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걔네가 광고를, 살 때, 지네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네, 이거 뭐, 태그? 네. 자기네하고 이제 뭐, 조건이 맞는 그런 동영상을 갖다가 그냥 턱지턱지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 돈을 받고 그냥 아무 동영상을 뿌리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나한테 걸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걸릴 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 속옷 광고에 주식 리딩 이런 광고가 붙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 방송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들 뭐 리딩 광고가 붙는 건데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샀는데 밀렸어.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샀는데 밀렸어. 어떻게 버텨야 돼요? 이게 아주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샀는데 밀렸어. 자, 주가는 지금 저항대 아래로 계속 하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기세요. 버티세요. 버티십시오. 놓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자, 저항을 뚫고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매수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조정 구간이 3개월 넘어가잖아요. 4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사리가 생겨. 성투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매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포트폴리오 관리나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때 보면 냅둬요. 괜찮아요. 다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사리가 하나씩 계속 생겨. 주식은 계속 괜찮다는데 언제 괜찮아지는 건데? 언젠데? 언제 그러다 보면 올라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 물렸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둬. 언제까지요? 내가 좋아질 때까지. 서두르면 안 돼요. 여기서 서둘러 가지고 탁 그냥 막 올라간다 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빠져버렸을 때 완전 작살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굳이 방송을 열심히 보거나 HTS를 열심히 보거나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밤새도록 그냥 녹화 방송 시청하시거나 뭐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선글라스 끼고 보세요. 눈 머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 주식을 위해 가지고 막 그냥 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쥐들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갈 때가 되면 가요.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사지 왜 여기서 샀냐? 그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샀겠습니까? 어쨌든 이놈은 이렇게 갈 놈이다를 알고 사는 거지. 이게 중간에 가다가 뭐 3,000% 빠져가지고 쉬었다 갈런지 다방에 가서 미스김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갈런지 뭐 어디 대전 휴게소에 들렸다 가는 건지 내가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기사맘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기사맘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가다가 뭐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 그거 기사맘이지. 뒤에 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그 목적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였냐? 외국인 수급이었다 이 얘기죠. 아니 외국 놈들도 사고 있는데 도대체 주가가 빠지면 쟤네들은 손해를 얼마나 본겨? 평단가 계산해 보니까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샀어. 그럼 저놈들보다 내가 더 이득이잖아. 손해를 덜 보고 있잖아. 아따 새끼들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빨아먹으려고 하겠지? 그럼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답은 끝난 거예요.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더 빠질 데가 없는 주식이라면 여러분들 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물려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개떡 같은 주식만 아니면 돼요. 뭐 CGN 이런 거에만 물려있지 않으면 돼요. 이런 거에 물려있으면 답이 없지. 아, 나 16만 원에 샀는데. 그럼 답이 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다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럼 팔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 내가 해드릴 말이 없어. 이런 거는 물리지 말고, 네. 이런 것 말고 밑에서 물리는 거, 이제 밑에서 물리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밀려봤자 고점에서 물려갖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이것도요.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난 요 근처에 샀잖아. 10,000원에 샀나? 그때? 네, 만 얼마에 샀어요? 11,000원인가? 뭐 하여튼 뭐 요 정도에 샀어요. 11,000원에 샀다. 11,000원에. 가격을 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가격을 얘기해드렸을 텐데. 11,150원에 샀네요. 11,150원. 11,150원에 샀어요. 그럼 어디야? 11,150원 여기. 요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요 언저리에 샀고 여기서 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 요렇게 빠졌지. 요렇게 빠졌지. 또 뭐 본전까지 뭐 100% 넘게 갔다가 또 본전까지 갔고 뭐 마이너스만 반토막까지 났지 막. 냅둬요 그냥. 지가 어차피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 목줄 채워놓은 강아지나 똑같아요. 말뚝에다가 목줄 해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만 빙글빙글 도는 거지. 불쌍하다 목줄 풀어주면 큰일 나요. 네. 딱 마당 막아놓고 강아지 풀어줘야지. 이해되시죠? 지가 가봤자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고점에 잡아버리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재수없는 게 2만원에 지금 19,000원에 샀어. 그래가지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10월달인데 여기 3월까지 빠져요. 그럼 몇 개월 빠진 거예요? 5개월인가요? 네, 10개월, 10월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5개월 동안 하락했는데 반의 반토막이 났네? 19,000원짜리가 6,900원 갔으니까 3분의 1이 됐네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견디겠냐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매수할 때 보면은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할 때는 매수 따라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갈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어떤 지정되어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가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요 정도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4,000원에 사겠어. 그러면 11,000원이 지지선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밀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한 마이너스 20% 나오겠네? 마이너스 20%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으면 사면 안 돼. 감당할 수 있으면 사도 돼. 이해되세요?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아예 이렇게 저점권 근처에 왔을 때 사면 돼요. 종목의 매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지금. 지지선이 어디예요 이거? 1차 지지선 여기에요. 이거 지금 위쪽에 올라갈 때 지지선이라는 것은요 매물대가 있어야지 돼요. 매물이 있어야지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 매물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매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그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야? 여기 10만원 정도에 있겠네요. 10만원에서 11만원.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인데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요 지지선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 종목은 8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기 좋은 위치는 어딜까? 11만원 아래로 내려가서 10만원에 근접할 때 일단 여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거의 근처에 오긴 왔는데 오늘 반등 나간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상황이 좋아지면. 근데 여기서 흥분하지 마요. 지금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예쁜 여자가 멋진 남자가 막 들어와. 내 파트너가 아니야. 아시죠? 내 파트너가 아니잖아. 그럼 흥분하지 마요. 왜 거기서 흥분을 해? 응? 맛있는 음식이 막 나와요. 어차피 내가 먹을 게 아니야. 흥분하지 마요. 내 분야가 아니잖아요. 내 분야가 아니잖아요. 단타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왜 내가 흥분을 해요? 내 것도 아닌데 왜 그 남의 그 자꾸 꼴떡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그거 맛있냐? 그러면 줄 줄 알아요? 안 주지. 야, 그 맛있냐? 한 입만 줄래? 뭐, 네 집엔 이게 없지? 그러고 이 새끼가 얄밉게 도망간다고. 야,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이짝 볼딱으로 팍 때려줘야 되는데.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애들이, 그래, 없다, 이 새끼야. 아, 자식들, 진짜. 그 당시에는 뭐였지? 그 소세지 반찬. 이 소세지는 좀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였고요. 소세지 말고 햄이 있었어요. 햄. 이렇게, 런천 미트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햄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거죠. 김밥용 햄만 나오던가 이렇게 볼록볼록. 요즘에 조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조도 안 먹는 이런 햄 볼록볼록 나오는 거. 요거. 네. 돼지고기 함유율 34% 이런 거. 아, 나 진짜, 씨. 이런 햄, 이게 잘라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다 구워갖고 이거 오면은 애들이 그냥 막 환장을 했지. 아, 나 진짜. 근데 가만 보면은 지금 우리 입맛에는 김치 볶아서 주고 멸치 주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도시락 싸주면 이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맛있는 반찬인데 이 햄을 뭘 이렇게 처먹겠다고 해서 그냥 네 집에 니가 없지 하면 응 없어 그래갖고 그거 하나 처먹으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 아, 나 진짜. 네, 이건 먹지 마요. 어차피 불량식품이야. 옛날에 있던 건 다 기술이 안 좋았어요. 요즘에 나온 햄들은 뭐 누가 햄 줘도 먹나? 요즘에는 안 먹지도 않죠. 네, 햄 안 먹어.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다니까. 아, 돈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고기 안 먹어요. 다 이렇게 채소로다가 건강식으로 먹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맛있는 거 한 번씩 나눠줬으면 내가 그래도 네 좋은 밥이라도 한 건 사줬을 텐데, 이 새끼들. 네 집엔 이거 없지? 네. 우리 집에 없다 그래. 우리 집은 맨날 뭐 먹었지? 아, 우리 엄마가 맨날 그거 해줬어요. 김치 볶아가지고. 네. 아, 근데 그 볶은 김치가 지금은 그렇게 맛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먹기 싫었지? 참, 그런 거 보면은 애들 입맛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죠? 초딩 입맛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들도 그건 잘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먹겠지. 네. 요즘에는 이제 막 그런 거, 오이 냉국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지금은 뭐, 오이 냉국 뭐. 저는 몇 년생이었지? 95년생이었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27? 네. 95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띠는 몰라요. 네. 띠는 몰라. 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것도 몰라요. 네. 아무튼,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만 압니다. 27. 몇 개월 지나면은 이제 28 돼요.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온 국민이 다 아는 제 나이를 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27인 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그냥 막 콩닥콩닥 거릴 때는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콩닥콩닥 거릴 때 이거 잘못하면은 실수예요. 말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실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그것을 계속 째려보는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관종이라는 어떤 구간들이 있는데, 이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을, 유료 방송에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그게 당장 매수가 아니라 이제 관찰하는 구간이죠. 관찰하는 구간. 아, 이 종목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구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리 대비를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막 사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관심 종목 가지고서 제가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 조건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난 요때 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럼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막 미친 듯이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가격이 안 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매매라는 게 다 그래요. 네. 매매라는 게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게 왜 안 사지지? 에라이 씨,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실 게 아니라, 그래, 안 사졌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거 보자. 또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조금 릴렉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필요하십니다. 네. 막 조급해가지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냥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손가락 막 물어뜯고, 막, 손 물어뜯는 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차트 보면서 막, 손을 계속 물어뜯어, 막. 네. 손톱깎이 필요 없는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손을 여기 세금 많아요. 코로나 얼마. 그러니까 손가락 물어뜯고 뭐 그러지 마시고 이게 덮어버려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안 사면 어때? 안 사면 어때? 종목은 2,000개가 넘는다니까요. 살 종목은 넘치고 세고 셌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주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네? 주식이 없냐고요? 돈이 없지. 항상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주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만 있으면 좋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사다 보면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좋은 책 못 사니까 너무. 단풍아 얌마 누구죠 새끼. 어이구 단풍이 씨. 아이고나 단풍이가 꿈을 꾸다가 막 잠꼬대를 당하네요. 발차기도 막 하고. 어이구 왜 저런데니. 깜짝 놀랐네. 오이씨. 웃기, 진짜 웃기네. 아무튼 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네,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예수금만 충만하면, 돈만 충만하면. 그러니까 똥차가 가고 리무진이 오는, 뭐 버스 지나가고 리무진이 온다고? 네, 버스 지나가고 벤츠가 오는 건가? 하여튼 뭐 그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고 벤츠가 오면 그 홀랑 타세요. 그러면 되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아, 난 그래도 죽어도 혼자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회가 왔어요. 네. 정말로 나는 혼자서 마음을 못 잡겠다. 나도 사리 좀 만들고 싶다. 지금이 기회지. 어떤 기회냐. 무슨 기회가 왔을까? 88데이가 드디어 왔잖아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죠. 특히 성투사 이벤트는요, 제가 중간에 하는 이벤트가 없어요. 아시죠? 저는 뭐 특강이나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벤트가 없습니다. 가격 할인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 공개적인 이벤트, 이 사이트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용하셔야지 좋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2개월에 8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연장 시에는 동일 금액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고, 정가에 가입하시면 제가 항상 비싸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벤트 하면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훨씬 많이 싸졌죠. 굉장히 많이 싸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동일 금액으로 연속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이용하시고, 나는 혼자서 안 되겠어 이런 분들은 이용하시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굳이 이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잘하는데 굳이 와가지고 물릴 필요 없잖아. 저는 주식 사면 물려요. 네, 에이 설마 전문가가 추천하는데 물리겠어? 네,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에이 저 자식 뻥치는 거야. 뻥 아니고 진실이니까 와서 한번 물리려면 들어오든가. 네, 진짜로 물릴 건지 한번 보시든가. 단풍이 자고 있다니까요. 뒷발차기 하면서 자고 있어요. 저놈 씨. 아, 무슨 꿈을 꿨을까? 내가 간식 뺏어먹는 꿈 꿨나? 네. 자, 그 다음에 내일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시 반부터요. 네.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원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또 오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1661-2788이에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지금 전화하면 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전화하시면 받을 거니까 이때 전화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이벤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못 버티겠다. 네, 혼자서 못 버티겠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바빠서 종목 볼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매달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장이 빠질 때 손실 보는 것은, 네? 장이 빠질 때 손실 보는 것은, 이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장이 빠질 때 내 계좌가 빠졌어. 정상입니다. 아이,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왜 장 빠질 때 빠져요? 네. 그러게. 왜 그럴까요? 네. 나도 사람이다 이거지. 하여튼 장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종목 선정이 안 된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도 안 되겠다. 문자라도 보내다오.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그냥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 들어오면은 또 잘해줄 수 있어요. 오빠 왔어? 이렇게. 오빠 왔어는 좀 그렇다. 네.
누나 왔어? 이렇게. 형님, 누나 오셨어요? 이렇게. 네. 이벤트 혜택은요, 이거요. 네. 2개월에 88만원입니다. 2개월에 88만원이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상담은요, 1661-2788을 이용해서, 네. 1661-2788로 전화해서, 네. 말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됐고요. 그냥, 처음이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이신 분들. 그냥 뭐 한지 얼마 왜 자꾸 뭐 보내려고 그래. 아직 광고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감사합니다는 어디부터 나온 게요? 누구부터 감사하다 그런 게요? 지금 이현종님부터 했구나 지금. 네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인사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이 홍보를 지금 네 이 광고 시간을 이 천금 같은 광고 시간에 지금 보내려고 안 돼. 네 월급 그만해요. 네 월급 종목으로 돈 벌어서 가입하시는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부터 들으세요. 다음번에 이벤트가 또 옵니다. 또 오는데 뭐 당장 뭐 이번 이벤트 끝나면 한 2달 정도 있다 오겠죠. 아마 추석 때 이벤트 있으려나 뭐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한 2~달 정도 무방 들으시면 아 얘놈이 진짜로 물린 놈이구나 이 생각도 드실 거고 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나하고 또 계속 맞춰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나의 어떤 투자 패턴이나 방법들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했다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졌을 때 아 뭔가 좀 시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쪽 방향을 가고 싶은데 쟤는 자꾸 저쪽 방향을 간대.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어긋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전문가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이거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네.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잘하고 있어. 또 지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 아주 좋아. 막 그런데 괜히 가입해가지고 막 방법 바꿔가면서 들어오자마자 물리고 막 그러면은 회의감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료 방송 먼저 들으세요. 들어오자마자 딱 가입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어. 그냥 무료 방송 그냥 들으시면서 아 얘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 이런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시황관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게 처음에 그냥 딱 보고서 얼굴 잘생겼어. 나 한번 쟤랑 같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네 안 되지.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을 좀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혜택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문자 받는 거고요. 네. 문자 나가는 거고 매수 매도죠. 그 다음에 뭐 유료 방송이 있어요. 유료 방송이 일요일 날 있고 월요일 날 없고 화, 수, 목요일 날 없고 금요일 일, 화, 수, 금 이렇게 있네요. 일요일, 화요일은 저녁 방송, 수요일, 금요일은 장중 방송 이렇게 일주일에 4번 방송이 있고요. 문자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꿀보이스 정도? 네. 꿀보이스? 이런 거. 네. 뭐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거 하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냥 막, 그게 막, 네. 이게 마음이 막 조급하거나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네. 물려도 수익 나도 뭐 이래도 저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고요. 돈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돈이 없어. 예수금이 없어요. 주식을 자꾸 사가지고요. 네, 예수금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수익률은 뭐 얼마나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간적인 부분만 잘 커버하실 수 있다라면은요 섭섭치 않게는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섭섭하지 않게. 아 장이 안 좋으면 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장이 안 좋은데 무슨 뭐 내가 용가리 통뼈도 안 되고 장 빠지는데 수익이 나 그게 뭐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장이 올라갈 땐 잘 나와요. 야 그럼 그게 무슨 전문가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이 빠질 때는 이만큼 빠지면 나는 요만큼만 빠질 거예요. 장이 요만큼 올라가면 나는 요만큼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덜 빠지고 시장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횡보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오늘 매수를 한 종목이라면 기간은 지나가야 됩니다. 나 3개월 지났는데 계좌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 3개월 동안 누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들어오세요. 나는 단기간에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냥 길게 내 노후 자금이나 뭐 우리 아이들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얘 잘하는, 얘 잘해. 네, 성추사 얘 내가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같이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이벤트는 지금 뭐 8월 8일이야? 8월 9일까지인가로 돼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번에 끝나면 저는 이벤트가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없고 다음번 사이트 전체 이벤트가 나올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에 가입을 안 했고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정가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져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지금 만약에 이벤트 안 하고 다음 이벤트 이용하실 분들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텀을 내가 무방만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내가 가입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해놓으신 게 나아요. 이벤트 때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들을 네 명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낮에 장중 방송이 있으니까 또 내일 낮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또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 잘했다. 네 아웅 이게 광고를 딱 끝내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네 이제는 막 네 올려도 됩니다. 네 이제 끝났어. 자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음악 빠지는 녹화 방송 보고 싶다라면 한 20분 정도 후에 방송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낮에 네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침에는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